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예전처럼 힘차게 걷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순간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의 도둑이 여러분의 힘과 활력을 훔쳐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85세의 나이에 50년 동안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근육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특히 단백질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약이나 비싼 보조제 없이도 매일 먹는 음식으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음식이 달걀보다 5배나 강력한 단백질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72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는 걸 좋아했지만 무릎이 아파 걷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며 이제 나이 들어 못 따라가겠구나 하고 한숨 쉬셨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늘 구석에 앉아만 계셨죠. 하지만 제가 소개한 간단한 식단 변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놀고 심지어 춤까지 추셨어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음식과 습관에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의 활력, 기억력, 그리고 젊음을 지키는 열쇠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약속드릴게요. 첫째, 근육을 지키는 쉬운 방법. 둘째, 에너지를 되찾는 식단. 셋째, 비싼 약 없이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왜 근육 손실이 노화의 위험 신호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손주와 놀다가 금세 지치는 자신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40세 이후로 우리는 매년 근육의 약 1%를 잃습니다. 60세가 되면 최대 20%의 근육이 사라질 수 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근육 손실, 즉 근감소증은 우리의 활력과 젊음을 앗아가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제 환자 박민수 어르신, 68세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시장에 가는 걸 좋아하셨지만 어느 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셨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겠지 하시며 그냥 넘기셨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었어요. 근감소증이 그의 힘을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그러면 복부 비만이 생기고 당뇨와 고콜레스테롤 위험이 높아지죠. 더 심각한 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워진다는 점이에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 손실은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해 치매 위험을 2%나 높인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고 심지어 자신감까지 잃을 수 있는 거예요. 박민수 어르신은 처음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 단호히 말씀드렸죠. 약해진 게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근육이 줄어드니까 피곤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에요. 엔진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힘을 잃죠.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어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자주, 그리고 똑똑하게 먹는 거였죠.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2km를 걸으시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웃으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기운이 돌아올 줄 몰랐어요. 하시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노는 사진을 보여주셨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근육을 지키는 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젊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에너지, 기억력, 심지어 삶의 즐거움까지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근육을 잘 관리하면 70세, 80세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처럼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중에서도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고기를 한 번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이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얼마나, 어떻게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 근감소증이 우리 몸의 활력을 얼마나 앗아갈 수 있는지 앞에서 이야기 나눴죠.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고기를 좀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백질 섭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필요한 단백질의 양과 그걸 똑똑하게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의 체중이 기준이에요.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세요. 근육을 더 키우고 싶다면 1.2에서 1.5배를 곱해 72에서 90g을 먹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고기 100글 먹는다고 단백질 100글 얻는 게 아니에요. 고기 100개는 단백질이 약 20g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0g의 단백질을 채우려면 고기를 하루에 350g이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먹기 쉽지 않죠? 안 그래요? 제 환자 최수진 할머니, 65세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매일 저녁 삼겹살이나 불고기를 드시면서 단백질 충분히 먹었지 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아침과 점심에는 주로 밥과 반찬만 드셨죠. 결과적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늘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서 꼼짝하기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단백질을 하루 3끼와 2번의 간식으로 나눠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예를 들어 아침엔 달걀 1개와 그릭 요거트를, 오전 간식으로는 견과류 1주물, 점심엔 닭가슴살 100글, 오후엔 마른 오징어 1조각, 저녁엔 두부 반 모를 드시라고 했죠. 이 간단한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2주 뒤 최수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허리가 덜 아프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아요. 손주들과 놀 때도 힘이 생겼어요. 하시며 웃으셨죠. 할머니는 매일 단백질을 고르게 나눠 먹으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약 20g 정도예요. 그래서 하루 60, 70g을 채우려면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으로 나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더 잘 쓰고 근육도 더 튼튼해지죠. 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하루를 에너지 넘치게 보낼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단백질을 어디서 얻을지, 어떤 음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하시죠? 고기만 먹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과 그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몸에 가장 잘 맞을지 함께 찾아봅시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앞에서 이야기 나눴죠.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음식에서 단백질을 얻는 게 좋을까?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둘 다 훌륭하지만 각각의 장점이 다르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단백질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조화롭게 먹으면 근육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간단한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먼저 동물성 단백질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이 아미노산들은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재료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빠르게 채워주는, 말하자면 급속 충전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렌틸콩처럼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콩에는 특정 아미노산이 적어서 단독으로 먹으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완벽히 채우기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함께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닭고기와 두부로 만든 된장찌개를 드셔보세요. 닭고기가 필수 아미노산을 채우고 두부가 섬유질과 부드러운 영양을 더해줍니다. 이런 조합은 우리 몸의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줘요.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 먹은 노인들은 근력이 15% 더 강해졌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계단을 더 쉽게 오르고 손주와 더 오래 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죠. 제 환자 이미경 할머니, 70세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미경 할머니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고기를 거의 안 드셨어요. 고기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다고 믿으시며 두부와 채소만 드셨죠. 그런데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지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산책 가요 라고 해도 늘 피곤해서 거절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고기를 완전히 끊지 말고 일주일에 2-3번 생선이나 닭고기를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두부나 콩밥과 함께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어요. 아침엔 두부 1조각과 달걀, 점심엔 고등어 반마리와 된장국, 저녁엔 닭가슴살과 채소를 곁들인 밥을 드셨어요. 3개월 뒤 이미경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1시간이나 걸었는데도 안 지쳤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내가 먼저 산책 가자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변화의 비결은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은 덕분이었죠.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빠르게 채웠고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를 돕고 몸을 가볍게 했어요. 이미경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2가지 단백질을 조화롭게 먹으면 활력이 돌아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알았으니 어떤 음식이 우리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매일 즐길 수 있는 친숙한 단백질 음식들,
예를 들어 달걀이나 두부 같은 것들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 이야기 나눴죠. 이제는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친숙한 단백질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달걀이나 두부 같은 음식들. 이미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음식들이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주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간단한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달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달걀은 정말 단백질의 영웅이에요. 100대어당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뇌 건강에 좋은 레시틴과 눈 건강을 돕는 루테인 같은 보너스 영양소까지 가득하죠. 하루에 달걀 한두 개는 완벽한 선택이에요. 혹시 달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균형 잡힌 식단이라면 그 걱정은 넣어두셔도 괜찮아요. 2022년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과 뇌 건강을 돕는다고 해요. 게다가 달걀은 요리하기도 쉽죠. 삶거나 스크램블로 만들거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특히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은 두부예요.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면서 100경당 9g의 단백질을 줍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밥상에 두부가 빠질 일이 없죠. 안 그래요? 된장찌개에 넣거나 그냥 간장 양념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밥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더 잘 돼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쌀밥과 함께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은 영양을 채워줍니다. 게다가 두부는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친숙한 음식이 우리 몸의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 환자 김동현 어르신, 67세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달걀 프라이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기름에 부친 달걀 2개를 드시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동네 공원을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라고 해도 다리가 무거워 소파에서 일어나기 어려웠어요. 저는 어르신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달걀 프라이 대신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또 점심엔 두부 반모를 된장국에 넣어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던 어르신이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활짝 웃으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공원 한 바퀴를 빨리 걷는데도 안 힘들어요 하시며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결은 간단했어요. 삶은 달걀은 튀긴 달걀보다 아미노산 손실이 적어서 근육에 더 좋은 영향을 주죠. 연세대학교 연구에서도 삶은 달걀이 튀긴 달걀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10% 높다고 나왔어요. 두부는 소화를 돕고 채소는 단백질이 몸에서 더 잘 쓰이도록 도왔죠. 김동현 어르신은 이 작은 변화로 한 달 만에 다리 통증이 줄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두부 반모를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쉬운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죠? 달걀이나 두부도 훌륭하지만 혹시 이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 음식이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달걀보다 무려 5배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 숨은 단백질 챔피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달걀이나 두부 같은 친숙한 음식들이 근육을 지키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앞에서 이야기 나눴죠.
하지만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달걀보다 무려 5배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주방이나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으면서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이 숨은 단백질 챔피언들이 여러분의 에너지와 젊음을 어떻게 되찾아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황태나 먹태 같은 마른 생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생선들은 100g당 단백질이 60에서 75g이나 들어있어요. 달걀은 100개 단백질이 10g 정도인데 마른 생선은 5배 이상이죠. 물기가 빠지면서 단백질이 농축된 덕분이에요. 게다가 황태는 보관도 쉽고 간단히 구워 먹거나 찌개에 넣어도 맛있죠. 다음은 마른 오징어예요. 100개가구당 55, 60g의 단백질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타우린이라는 성분까지 풍부해요. 참치 통조림도 빼놓을 수 없죠. 100개 단백질 50g이 들어있고 샐러드나 밥과 함께 먹기 쉬워요. 그릭 요거트는 100개당 13, 15g의 단백질과 함께 장 건강을 돕는 유익균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는 100개 단백질 35g이나 들어있어요. 샐러드나 수프에 뿌리면 풍미도 살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죠. 이 음식들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환자 정혜숙 할머니, 74세였던 분은 늘 오후가 되면 피곤해서 TV 앞에서 졸곤하셨어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드시다 보니 기운이 더 떨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과자 대신 마른 오징어나 황태를 간식으로 드셔보시라고 제안했어요. 혜숙 할머니, 하루에 오징어 한 조각이나 황태 20g만 드셔보세요. 단백질이 몸에 에너지를 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어요. 아침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고 오후엔 마른 오징어를 조금씩 씹으셨어요. 저녁엔 된장국에 파마산 치즈를 살짝 뿌려 드셨죠. 6주 뒤 정혜숙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선생님, 요즘 낮에 졸지 않아요. 잠도 깊게 자고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힘이 나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찍은 공원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내가 먼저 놀이터 가자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2024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황태 같은 마른 생선은 노인의 근육 회복 속도를 3초 높인다고 해요. 이 음식들은 비싸지도 않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정혜숙 할머니처럼 간단한 간식 바꾸기로 에너지가 솟고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주는 추가 혜택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의 유익균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파마산 치즈는 적은 양으로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일상에 쉽게 넣을 수 있을까? 다음으로 이 고단백 음식들을 맛있고 간단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황태, 마른 오징어, 그릭 요거트 같은 고단백 음식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앞에서 이야기 나눴죠.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일상에 쉽게 넣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음식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집 주방에서 혹은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몇 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로 여러분의 근육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백질 챔피언들을 매일 맛있고 간단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아침을 그릭 요거트로 시작해보세요. 그릭 요거트 한 그릇, 100끼면 단백질 15g을 챙길 수 있어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과일을 얹으면 맛도 좋고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지죠. 준비는 간단해요.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 냉동 베리를 뿌린 뒤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리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엔 참치 통조림을 활용해보세요. 참치 100근 단백질 20g을 주고 샐러드나 밥과 함께 먹기 쉬워요. 예를 들어 양상추와 토마토에 참치를 얹고 간장 드레싱을 뿌리면 근사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바쁜 날엔 참치를 밥에 비벼 간단히 드셔도 좋아요. 간식 시간엔 마른 오징어나 황태를 꺼내보세요. 황태 20g만 먹어도 단백질 12g을 챙길 수 있어요. TV를 보면서 오징어 한 조각을 씹거나 황태를 살짝 구워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중요한 건 적당히 먹는 거예요. 마른 생선은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하루 20-30g 정도로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 소화를 돕는 게 좋아요. 저녁엔 파마산 치즈로 마무리해보세요. 된장국이나 계란찜에 파마산 치즈를 살짝 뿌리면 풍미가 살아나고 10g만으로도 단백질 3.5g을 추가로 얻을 수 있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 송진우 어르신 69세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송 어르신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못 자겠어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손주 결혼식에서 춤추고 싶다는 꿈을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어요.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어요. 저녁에 된장국에 황태를 조금 넣어보세요. 그리고 아침엔 그릭요거트를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또 간식으로 마른 오징어를 하루 한 조각 드시라고 했어요.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지겠나 하셨지만 꾸준히 따라주셨어요. 아침엔 요거트와 과일, 점심엔 참치 샐러드, 간식으론 오징어, 저녁엔 황태 된장국을 드셨어요. 3주 뒤 송진우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미소가 환했어요. 선생님,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기운이 나요 하시며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르신은 손주 결혼식에서 춤까지 추셨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2023년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황태 같은 고단백 식품은 근육 회복을 돕고 다리 경련을 25%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송 어르신의 변화는 약이 아니라 이 간단한 음식들 덕분이었죠. 여러분도 이 쉬운 방법들을 따라해보세요. 비싼 보조제 없이도 매일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음식들을 먹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나트륨이에요. 특히 마른 생선은 적당히 드시고 물 1.5 2리터를 마셔서 몸을 가볍게 유지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여러분도 송 어르신처럼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으시죠? 이 단백질 음식들을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다음으로 단백질을 먹는 황금 시간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황태나 그릭요거트 같은 고단백 음식들을 어떻게 일상에 맛있게 넣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눴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단백질을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해요. 특히 아침 시간이 단백질의 황금 시간대라는 걸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은 이 황금 시간대를 활용해 근육을 지키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아침일까요? 아침엔 우리 몸의 코르티솔과 인슐린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이 호르몬들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 회복과 성장을 돕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아침을 걸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2%나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는 지름길이죠. 2022년 경희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25% 빨라졌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단백질 한 스푼이면 여러분의 근육이 하루 종일 힘차게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을 아침에 완전히 충전해서 하루를 꽉 채우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아침에 뭘 먹으면 좋을까요? 간단한 음식들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삶은 달걀 1개, 그릭 요거트 1그릇 혹은 참치 통조림을 샐러드에 넣어 드셔보세요. 달걀 1개는 단백질 6g, 그릭 요거트 100근 15g, 참치 100근 20g의 단백질을 주죠. 이 음식들은 준비도 쉽고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중요한 건 깨어난 지 2시간 안에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먹으면 몸이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근육을 채우고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제 환자 강수민 할머니, 71세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 할머니는 늘 아침을 거르셨어요. 아침엔 배고프지 않아서 밥을 안 먹어요 하시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오전 10시만 되면 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전화로 이야기할 때도 기운이 없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빨리 지쳐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어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 1그릇에 블루베리를 넣고 삶은 달걀 1개를 드셔보세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처음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나 하셨지만 꾸준히 따라주셨어요. 아침엔 요거트와 달걀, 점심엔 참치 샐러드를 드시기 시작했죠. 2주 뒤 강수민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요. 손주들 만나러 갈 때도 힘이 나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내가 먼저 놀자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변화의 비결은 아침 단백질이었죠.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서 할머니의 근육은 더 단단해졌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어요. 연구에서도 아침 단백질이 근육 손실을 막고 피로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나왔어요. 강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면 하루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단백질을 이렇게 잘 챙겨 먹으면 정말 좋은데 혹시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까? 다음으로 단백질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과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황금 시간대의 중요성에 대해 앞에서 이야기 나눴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단백질을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으면 혹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백질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과 몇 가지 주의사항만 알면 안전하게 근육을 지키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안전하게 먹는 팁과 함께 작은 습관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단백질 과다 섭취에 대한 걱정부터 짚어볼게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겐 단백질이 너무 많은 경우보다 부족한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는 거예요. 2023년 한국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의 단백질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근육 건강을 돕는다고 해요. 핵심은 적당히 고르게 먹는 거예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으로 나눠서 한 번에 20g 정도씩 먹는 게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그릭 요거트 100옌가, 점심에 닭가슴살 100g 나느, 간식으로 황태 20g, 저녁에 두부밥 모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지죠. 물도 꼭 챙겨야 해요. 단백질은 소화되면서 신장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데 하루 1.2리터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장을 돕고 몸의 독소를 배출하기 쉬워져요. 채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단백질 소화를 돕고 몸을 가볍게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20분 빠른 걷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은 근육이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줘요. 2023년 한국스포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가벼운 운동을 함께하면 한 달 만에 근육이 1kg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계단을 더 쉽게 오르고 손주와 더 오래 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죠. 제 환자 오병철 어르신, 66세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 어르신은 신장 건강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걸 꺼리셨어요. 선생님,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에 안 좋다던데요. 하시며 걱정하셨죠. 손주들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싶었지만 늘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루 단백질을 3끼와 간식 2번으로 나눠 드셔보세요. 그리고 물을 하루 2리터 마시고 식사마다 채소를 꼭 챙기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또 매일 20분 동네를 걷는 가벼운 운동을 제안했어요. 오 어르신은 아침에 삶은 달걀구이와 양배추 샐러드, 점심에 참치 비빔밥, 간식으로 마른 오징어, 저녁에 두부찌개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물병을 늘 옆에 두고 틈틈이 물도 마셨어요. 한 달 뒤 오병철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공원에서 손주들과 1시간이나 걸었는데도 안 힘들었어요. 하시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르신은 신장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상이었고 오히려 근육량이 늘어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비결은 단백질을 고르게 나눠 먹고 물과 채소를 챙기며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이었죠. 오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적당한 단백질과 작은 습관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단백질을 잘 챙기고 안전하게 먹는 법을 알았으니 이걸 뒷받침할 생활 습관은 뭘까? 다음으로 근육과 젊음을 지키는 더 큰 그림,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단백질을 똑똑하게 먹는 법과 그 황금 시간대, 그리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건강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근육을 튼튼히 하고 젊음을 유지하려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은 단백질 섭취를 뒷받침하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어떤 습관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식사 리듬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을 하루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으로 나눠서 한 번에 20g 정도씩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그릭 요거트와 달걀, 오전에 마른 오징어, 점심에 참치 샐러드, 오후에 황태, 저녁에 두부찌개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씹는 거예요. 튀긴 음식은 피하고 삶거나 찐 음식을 선택하면 단백질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다음으로 물은 필수예요. 하루 1.5-2리터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단백질 소화를 돕고
간과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물병을 옆에 두고 틈틈이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 20, 30분 빠른 걷기나 가벼운 스쿼트를 해보세요.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해요. 2023년 한국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과 단백질을 함께하면 근육 생성이 30%나 빨라진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 커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주와 놀 때 더 힘이 나는 삶을 의미하죠. 또 수면도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근육이 재생되는 황금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푹 자면 근육이 단백질을 더 잘 사용해요. 잠들기 전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방을 어둡게 해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자연과의 연결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15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늘어나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가족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여 근육을 망가뜨리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은 근육 건강을 15% 개선한다고 해요.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더 젊고 활기찬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 환자 한지영 할머니, 73세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동네 마실도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에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고 싶다는 꿈을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어요. 아침에 그릭요거트를 드시고 하루 20분 동네를 걸어보세요. 물도 자주 마시고 밤 10시엔 주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아침에 요거트와 과일, 점심에 두부 샐러드, 간식으로 황태를 드시고 매일 저녁 공원을 걸으셨어요. 또 작은 노트에 매일 감사한 일을 적으시기 시작했죠. 2달 뒤 한지영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덜 아파요. 요즘 손주들과 공원에서 1시간이나 놀아요.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내가 먼저 놀자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단백질과 이 작은 습관들 덕분이었죠. 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들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 시간이에요. 근육을 지키는 건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지키는 일이에요. 다음으로 한 분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이 여정을 마무리해 볼게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함께 탐험했어요. 단백질의 중요성부터 아침 섭취의 황금 시간대,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습관들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줄 거예요. 제 환자 박영숙 할머니, 76세였던 분을 떠올립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강아지 산책을 즐기셨지만 다리가 약해지면서 집 앞 공원도 가기 힘들어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가는 게 꿈이었지만 무릎 통증과 피로 때문에 포기하고 계셨죠. 저는 할머니께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 대신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어요. 매일 아침 그릭요거트와 달걀을 드시고 점심에 참치나 두부를, 간식으로 황태를 조금씩 드셔보세요. 그리고 하루 20분 동네를 걸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주셨어요.
아침엔 요거트와 블루베리, 점심엔 두부 샐러드, 간식으로 마른 오징어, 저녁엔 황태 된장국을 드시고 매일 공원을 걸으셨어요. 3개월 뒤 박영숙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미소가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요즘 강아지랑 공원을 2바퀴나 돌아요. 손주들과 등산도 갔어요 하시며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할머니는 1kg의 근육이 늘었고 마치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단백질과 작은 습관의 힘이었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이게 바로 근육을 지키는 일이 가져오는 기쁨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계획을 드릴게요. 첫째, 체중에 맞는 단백질 양을 계산하세요. 체중 1kg당 1g, 근육을 더 키우고 싶다면 1전 2, 즉 1.5g이에요. 둘째, 하루 3끼와 2번의 간식으로 단백질을 고르게 나눠 드세요. 셋째,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섞고 황태나 그릭 요거트 같은 고단백 음식을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루 20분 가벼운 걷기나 스쿼트를 잊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젊음을 지켜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40세 이상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 간단한 비결이 그들의 삶도 바꿀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